하여튼 뭐 정치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이번 하락은 한국발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. 이제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자리가 좀 잡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한국발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좀 빠지면 90K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한 달 내로는 10만 달러 돌파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. 이유는 뭐 정치적인 이유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잘 몰라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따로 없습니다. 한동훈조차 이게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걸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 판단인 것 같고요. 비상계엄의 목적은 정치적인 걸로 보입니다. 종북 반국가 세력들, 이런 세력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정치적인 건 제가 잘 모르니까 이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하고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. 보시면 밑으로 쭉 미끄러졌었죠. 8,800만 원까지 확 빠져서 저는 완전 대박인데? 왜냐하면 글로벌 시세보다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싸게 비트코인이 팔리고 있어서 업비트 들어가서 좀 매수를 하려 했더니 안 들어가집니다. 업비트 자체가 들어가져야 뭔가를 하던가 말던가 할 텐데 들어가지지를 않습니다. 그리고 업비트발 매도세 때문에 그런지 해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. 제가 이유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제가 트레이딩 강의를 하는데 그 톡방에서는 저희 대화를 되게 활발하게 하는데 어저께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. 94,395. 이거 밑으로 내려오고 기회가 올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톡방에 드렸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너무 조급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 코인 사이트도 안 들어가져요. 빗썸도 안 되고요. 업비트도 안 되고 코인원도 안 들어가집니다. 저도 들어가지면 좀 사볼까 했는데 돈을 빡빡 긁고 있었거든요. 이거 좀 한국에서만 싸게 거래된다, 기회다 싶었는데 들어가져야 뭔가를 할 텐데 들어가지질 않네요.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? 업비트가 계속 안 들어가져요. 아까부터 코인원도 안 들어가지더라고요. 근데 이게 들어가져도 뭐가 보이는 게 없는데요. 여러분은 되십니까?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1억 3천만 원까지 좀 회복이 됐네요. 이게 마이너스가 잔뜩 껴있을 때 좀 사야 메리트가 많은데 이게 뭔 일인가 싶네요. 이게 뭐지? 비상계엄. 글쎄요. 비상계엄. 이게 뭐지? 이게 지금 연일 계속해서 속보가 모든 언론사에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국회 출입문을 폐쇄해서 의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계엄이 선포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,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비상계엄은 이렇게 추진 중이긴 한데 이거를 비상계엄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. 하여튼 정치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이번 하락은 한국발로 제 생각에는 좀 보이긴 하거든요. 갑자기 좀 급하게 떨어졌어요.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8,800만 원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분은 완전
완전 수지 맞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되네요. 정치적인 건 모르겠습니다. 제가 솔직히 뭐 윤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뭐 상황 파악이 잘 되시는 분은 지금 현재 없을 것 같고, 네, 업비트 들어가져도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거래 되십니까? 한국 거래소들은 지금 다 폭파 상태인 것 같아요. 다들 코인을 막 던지나 봐요. 왜 던지지? 우리는 그냥 다 맞고 갑시다.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나오면 맞고 가자고 라이브 켠 거고요. 네, 여기에서 뭐 엄청 많이 빠져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5,000 정도인데 대부분은 여기보다 평단 높잖아요. 비트 가격으로 볼까요? 네, 이거는 뭐 미친 빔이었으니까. 네, 요때 매수하신 분은 땡 잡은 거고 요때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와,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린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? 거의 뭐 한 40%확 그냥 빠지게 던져버렸는데 이 가격에 매도하신 분, 네,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. 글쎄요, 뭐 저는 뭐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요 수준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여기를 못 지키고 글로벌 시세로 보겠습니다. 한국 원화 가격으로는 좀 왜곡이 심해서 여기에 매물대 있잖아요. 여기 매물대 지키는 요 최저 라인 여기를 지키는 게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저는 이거를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고요. 하락했을 때 하락 시나리오입니다.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하락이 크게 나오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. 근데 만약에 이게 뚫리면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뚫렸다. 그러면 여러분들 맨 앞자리가 팔자인 거 본 거 며칠 안 되죠. 여기 매물대가 없어요. 팔자는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. 이 말은 7만 후반대까지는 한 여기 정도까지는 7만 초반까지도 크게 밀리면 여기까지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한데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여기까지 빠진다고 해도 마이너스 30%예요. 그래서 찐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도 좀 천천히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이 빠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 여기 정도까지 한 9만 달러를 지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빠진다고 쳤을 때 이제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자리가 좀 잡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한국발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좀 빠지면 90K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이거는 뭐 저희 톡방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제가 이 가능성이 있다. 섣부르게 뭐 대응하면 안 된다.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뚫리면 여기까지도 여기가 2차 지지선입니다. 85K 여기까지는 지켜줄 하방으로 가도 여기서 지켜줄 가능성을 저는 한 80% 보고 있습니다. 한 20% 가능성으로 이게 뚫릴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. 높게 보진 않습니다. 여기에 올 가능성은 높진 않다.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는 높게 보고 있어요.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한 달 내로는 한 달 정도? 그러니까 1월 10일이라고 할까요? 네, 이때 이내로는 10만 달러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. 그리고 12월에 큰 사건들이 사실 너무 많죠.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12월 10일 날 MS 주총 있죠. MS 주총에서 비트코인 투자할지 말지 저는 찬성 나오는 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. 뭐 한 60%? 6대 4 정도로 찬성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. 12월 10일입니다. 그리고 17, 18 뭐 이때 미국의 FOMC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때는 미국보다 더 중요한 게 일본이라고 생각해요. 일본에서 진짜 일본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요새. 우리 대통령도 좀 독특하고 일본 사람들도 좀 독특하죠. 이런 시국에 금리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으니 저는 8월 5일에 대한 악몽이 있거든요. 이때 두 가지 이슈였죠. 이 일본 금리 인상,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. 그러니까 엔화에서
저렴한 이자를 바탕으로 빌려온 자금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졌는데 그걸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. 금리 인상을 하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떨어졌죠. 그리고 샴의 법칙 이 두 요인 때문에 8월 5일 날 그 비트코인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. 네, 저도 살면서 가장 큰 손절을 8월 5일 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샴의 법칙은 요즘에는 뭐 가능성 없어요. 지금 미국 고용이 상당히 견고하거든요. 되게 좋아요. 뭐 실업 수당 건수도 뭐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고용이 되게 좋습니다. 미국 고용이 좋아서 이제 샴은 걱정이 없고 제 걱정은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. 이게 17, 18 뭐 이쯤이거든요. 앞으로 2주 후 정도 되는데 이쯤에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뭐 저는 잘 몰라요. 저는 환율, 금리 뭐 이런 거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. 전문가들이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수준인데 금리 인상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그 사람들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러다가 또 갑자기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동결 이렇게 가면은 조용히 지나가겠죠. 네, 그러면 1월 초에 다시 좀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불안감이 고조에 달합니다. 일단 비트코인이 위기를 맞게 된다면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에 너무 많이 급등한 거 한 50%인가 올랐잖아요. 66K 하던 게 대선 직전 66,000달러 하던 게 99,000달러까지 올랐거든요. 50% 상승했죠. 단기에 50% 상승한 게 사실 가장 부담입니다. 가격이 비싸지는 거 이것보다 큰 리스크가 없거든요. 이게 가장 위험 요소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금리 인상. 이게 너무 무서워요. 네, 일본의 금리 인상.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마음에 좀 많이 걸리고요. 세 번째는 미국의 FOMC 회의도 뭐 지금 추세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조금 더 실리긴 하는데 FOMC 회의에서 뭐 동결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 주총을 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반대한다. 뭐 찬성할 가능성이 10%밖에 안 된대요. 폴리마켓 보면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조심스럽게 요때였죠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 조정 나온 지 4일밖에 안 됐으니까 어차피 좀 많이 빠졌으니까 좀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?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에 진짜 엄청 급등을 하는 거예요. 워낙에 급등을 해서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좀 시간 조정, 삼각 수렴 패턴을 좀 그리고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방일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높아 보여요. 한 6대4 정도로 하방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네, 폴리마켓에 보면은 요즘에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여긴 찬성할까요? 저도 이거 좀 해보려고 예스가 훨씬 배율이 높아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는 그냥 요거에 투자하고 싶더라고요. 뭐 10유로면 15,0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1대 9입니다. 그러니까 10%밖에 안 돼요. 예스가. 가능성을 도박사들이 높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아직 참여를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높여놓고 싶거든요. MS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예스에다가 좀 걸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이거? 네, 다음에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찬스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알트들도 지금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. 하지만 한국 업비트에서는 시세가 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이게 업비트에서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캡처한 건데 한 20% 정도씩 막 이렇게 쭉 빠졌더라고요. 이게 뭔가 싶어서 빨리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들어가지지도 않고 이게 너무 박앤세일이었죠. 네, 깜짝 박앤세일.
하여튼 뭐 이때 만약에 싸게 8,800만 원에 사신 분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. 네, 완전 예전 세일 가격으로 주수신 것 같아요. 비트코인 항상 기회를 주거든요. 네, 늘 기회를 줍니다.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서 너무 속상했거든요. 네,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성격상 비쌀 땐 잘 못 사잖아요. 이때 한 3천만 원 정도 여윳돈이 있었는데 못 사고 있어서 되게 좀 속상했어요. 그때 붓다비멸 맞았어요. 그때 초보자라 가지고 지금 같으면 이러면 절대 안 사죠. 이때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근데 진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진짜 운이 좋았죠. 이렇게 쌍봉이 나올 줄 이거 누가 알았겠습니까? 이걸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? 네,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네, 이때 많이 올라서 그때부터 네, 코인하고 사랑에 빠지게 됐다고 해야 되나? 네, 코인 투자가 엄청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렇게 하락도 주고.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게 코인 투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여기에도 보시면 한참 상승장일 때도 이렇게 한 30%씩 빠지거든요. 이번에 30%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,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굳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코인파는 특히나 좀 여유로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잖아요. 주식시장은 여유로운 사람의 주머니로,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여유로운 사람들의 주머니로 이렇게 돈이 이동하는 거. 이게 주식시장이다. 코인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조급한 사람이 되면 돈을 잃죠. 호구가 되죠, 호구가.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면 시간의 문제일 뿐 계속해서 돈이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쪽에 내가 앉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갑자기 급락했으니까 빨리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이 과연 엄청나게 싼 가격인지는 본인이 각자가 좀 판단해 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. Never sell your Bitcoin.